네, 정보 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치과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같이 이야기 나누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명희 치과의 정명희 원장 자리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수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사실은 수술하면 좋아하실 분은 없겠지만 특히 없죠. 치과에 관련된 수술은 조금 더 사람들이 꺼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서 이쪽에 그 통증이라는 게 사실은 다른 어느 곳보다는 좀 심하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좀 이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이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의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치조골이에요. 이제 악골. 네. 예. 악골 안에 먼저 뭐가 파괴가 되냐면은 잇몸이 먼저 파괴가 그렇죠. 되고 예. 잇몸 파괴된 다음에 잇몸이 파괴된 걸 갖다 치은염. 네. 잇몸이 파괴된 뒤에 다시 또 세밀히 들어가면은 치근막, 치조골과 치아 사이를 연결하는 그 이은막 같은 게 있어요. 치근막. 치근막이 파괴되면서 점점 치조골이 이제 나중에 파괴되거든요. 그러니까 치근막이 파괴된 상태에서는 그때도 예방 차원에서 치조골이 아직 내려가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럴 경우에는 치근막이 우리가 쓴 5, 6mm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뭘 하냐면은 치근 표면 할택이라 그래요. 한국말로 예, 치근 예, 표면 예. 할택, 루트 플래닝, 애프터 스케일링 다음에 루트 플래닝을 하는 거예요. 네. 뿌리 쪽에 있는 그 면을 매끄럽고 세균을 다 긁어내고 매끄럽게 해주는 거를 치근 표면 활택이라 그래요. 그거를 영어로 루트 플래닝. 그거를 하게 되면은 마취를 하고 원 쿼드란이라 그래요. 치아의 그 내분으로 upper right, upper left, lower right, lower left, 4 쿼드란트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돼요. 주로 이제 치료하게 되면은 upper right side를 위아래로 upper right, lower right을 한꺼번에 하고 왼쪽으로 위아래. 왜냐하면 마취를 하게 되면은 여기 삼천신경을 하기 때문에 턱하고 이런 데가 다 마취가 되니까 그러니까 입술하고 이거 혀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쪽으로는 저작하기가 좀 힘들고 저작하다가도 또 깨물기가 쉬우니까 양쪽으로 마취를 하면은 전혀 혓바닥이 완전히 헐어버려요.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한쪽으로 할 때 위아래로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한꺼번에 다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인슈런스에서도 커버리지 안 될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디테일하게 좀 잘 하는 것이 좀 나눠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치근 그걸 때는 치근 표면 할택술을 하셔야 되고 치근 표면 할택술 하신 분은 한 1년에 3번 정도 계속 메인테넌스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수술은 끝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2번. 2번 나눠서 수술은 아니고 이제 그 손으로 치근 뿌리 쪽에 있는 면을 매끈하게 해주는 거예요. 스케일링 하면은 치관이라 그래요. 그렇죠. 크라운. 그 치아 우리가 보이는 하얀 치아 그 밑에 2mm 정도까지만 치석을 제거할 수 있어요. 치근 표면 활택은 5, 6mm까지 내려가서 그 뿌리 쪽에 붙어 있는 거칠한 면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취를 하고 해야 되는 거고 2번 정도의 풀 쿼드란트가 끝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주낭 축소술. 치주낭 축소술은 파켓 깊이가 우리가 파켓 깊이가 깊을수록 뭐가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켓 깊이가 원래 2, 3mm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2, 3mm는 칫솔질로 다 음식물 찌꺼기 나올 수 있지만 5, 6mm는 잘 안 나와요. 치주 활택 수술하고 나서도 이게 파켓 깊이가 너무 깊으면 파켓을 좀 짧게 파켓을 좀 잘라주는 치은을 좀 잘라주는 그런 낭을 좀 그래서 그 파켓이 좀 좁아지게 그렇게 되면 이제 관리가 쉬워져요. 관리가 쉬워져요.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하게 되면 좀 시리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유지도 해야 되고 파켓이 더 안 생겨서 이제 관리가 쉬워져서 더 많이 상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치조골 재생술은 이미 치조골 치근막이 벌써 파괴됐고 그다음에 5, 6mm가 아니라 6, 7, 8mm 더 내려가면서 그 뼈 옆에 있는 뼈들이 다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내려가니까 치조골도 이렇게 예쁘게 쉐입이 안 되고 거칠거칠하게 막 이렇게 파괴가 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 치조골을 다 오픈해서 치조골을 매끈하게 밀어주고 그다음에 그때는 같이 치조낭 수술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음으로써 예. 어느 치료법으로 갈 것인가가 나눠지는 예, 예. 거군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럼 아까 처음에 1단계에서 끝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3, 4단계까지 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네. for my experience를 볼 때 네. 크라운 길이를 1이라고 치면 뿌리가 2예요. 그럼 더 3등분을 했을 때 네. 그럼 뿌리가 2고 크라운이 1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뿌리에서도 치조골이 덮여있잖아요. 뿌리는. 그렇죠. 그 치조골에서 그 치조골의 그 뿌리에서 50% 정도 미니멈 남아 있어야 치조골 수술도 성공적이에요. 네. 어느 정도 예, 예. 킥 관리. 그러나 뭐 60% 정도 파괴가 되고 40% 남았다, 30% 이런 거는 아무리 그 수술을 해도 네. 완전히 또 치조낭을 굉장히 제거를 해야 되고 네.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또 after that 우리가 크라운을 씌워주든가 무슨 처리를 해야지 그냥 상처만 막 내놓고 네.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지무지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수술, 그다음에 뭐 또 수술 또 예. 다른 수술 또 다시 거기에 대한 덮어야 후복 된다, 조치 이거. 예, 예. 그런 거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렇게 되고 그것도 프로그노시스가 네. 경과가 어느 정도 좋은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네. at least 50% 정도까지는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네. 항상 그런 수술하신 분들은 정말로 1년에 4번 정도 메인테넌스 계속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참 이런 것만 미리 알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그 우리 치아 그 예. 관리하고 칫솔질 하는 게 소중하고 중요한 걸 알 텐데 네. 참 그때는 그냥 이가 보통 우리 젊었을 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도 네. 그냥 쇳덩어리도 씹어 먹는다고 그 생각만 갖고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이런 예. 이제 수술을 통해서 관리를 이제 하는데 본인이 물론 또 그때부터 또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정기적인 검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네.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네. 지금 그동안에도 관리를 잘못해서 오셨는데 치은염 수술이라는 거 수술하고 나면은 관리가 더 more intensively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본인이 평소에도 못하는 사람이 습관이 안 됐으니까 잘 못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또 못 닦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프로페셔널한 클리닝을 해주셔야 돼요. 본인은 안 보이지만은 깨끗하다 그러지만은 그렇죠. 보면은 또 다 박테리아들이 그렇죠.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박테리아가 구강 내에 있는 거가 예. 치은염하고 그 잇몸 질환이 구강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나쁜 거를 아시면은 하실 거예요. 네. 우선 뭐 박테리아가 편도선염으로 그렇죠. 또 증 예. 하고 바로 그 혈관들이 다 심장하고 그렇죠. 직통으로 예. 바로 가깝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치은염, 특히 네. 치은염, 충치보다도 더 치은염 같은 거, 네. 치주염 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사실은 뭐 이가 빠졌다든지 충치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그냥 눈에서 보이니까 또 바로바로 아프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치가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치은염 이런 건 이렇게 지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깨달을 때는 늦은 거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이 사실은 이 칫솔질도 사실 우리가 우리 잇몸을 망가뜨리는 또 예. 주범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네. 예, 예. 너무 강한 그러니까 것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칫솔질을 잘 네네. 배워야 된다가 3살 버릇이 8살까지 그렇죠. 가는데 지금 이제 뭐 40세, 50세 돼가지고 네. 칫솔질을 배워가지고 하려니까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냐면 칫솔질 이렇게 하겠다 보면은 네, 네. 정말 치아가 굴곡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음식 찌꺼기 하나도 안 나오고 그 굴곡이 네. 나온 그 상태를 계속 그렇죠. 닦으니까 네. 거기 또 다 달아가지고 네. 굉장히 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잇몸도 그냥 올라가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두세 가지의 그 복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더라도 다시 지금부터라도 그렇습니다. 예. 칫솔질을 다시 배우시고 네. 거울을 보고 일주일 정도 연습하셔야 돼요. 네. 연습. 예. 저도 맨 처음에 한 네. 20살 때쯤 네. 치과에서 이렇게 치아 하는 거 연습을 했는데 그때 저도 거울 보면서 안 돼가지고 네. 일주일을 연습해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습관을 들이고 나중에 습관이 안 됐더라도 지금이라도 칫솔질을 올바른 칫솔질을 하실 때 연습을 하셔야 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 늦었을 때가 또 최고 빠를 때가 될 수 그럼요. 있으니까 예, 예, 예. 항상 그래서 이 생활 정보도 필요한 것이고 네네. 여러분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정해 보는 거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돈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